자해의원은 나중에 도립병원이 되고 그것이 현재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이 됩니다. 근데 왜 자해의원이 중요하냐면 그 개원을 그 무렵이 바로 예수병원이 개원할 무렵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1894년 갑신정변 후에 바로 서울 알렌이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했죠. 근데 고종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의보다는 분명히 양의가 월등하고 우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살해 직전에 민영이가 알렌의 치료에 의해서 살아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로서는 전도와 선교하는데 매우 왕권을 얻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왕과 왕족들 그리고 대신들이 보는 서양의학도 매우 경이롭고 그 다음에 부러운 눈을 봤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해들이 상당한 의술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침과 뜸과 그리고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수하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무렵에 일본의 의술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1877년 부산 개항과 더불어서 그 후에 이제 원산 인천 개항을 할 때 일본 의사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보니까 일본 치료도 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서양의학이 훨씬 우수하다라고 생각해서 서양의학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죠. 1877년 부산이 개항할 무렵에 동경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출발하면서 독일식 의학대학을 의학부를 도입해가지고 의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이제 육성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고종관계는 한의술 대 양의술에 대한 일종의 경쟁 비슷한 걸 하면서 양의술에 찬동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1905년 통감부가 발족되고 일본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한국의 모든 행정은 조선의 행정은 인도방문이 통감부 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때 1909년에 전주에다가 자해원을 설립을 합니다. 서양 의술을 선교사가 아닌 민간으로 하여금 도입하는 최초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해원을 만들 때 사실은 전주, 평양, 함흥 이 세 군데를 만들었거든요. 1909년에. 그리고 이제 1910년 한일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합병이 되자마자 바로 자해원을 1911년 병원으로서 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병원이 1890년대 예수병원을 개원하고 막 출발할 무렵에 일본이 이제 한국 행정을 장악하고 내정을 간섭할 때 서양 의술, 즉 성교 의술에 대항할 만한 자기들의 순수한 서양 의술을 민간으로 하여금 시행케 하려는 것이 전주에 만드는 자해원이었습니다. 예수병이 1910년 되면 이제 붉은 벽돌을 지어가지고 서양 의사들이 들어오고 서양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할 때 일본도 자해원을 재빨리 1911년 만들고 1920년대가 되면은 현재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치과대겠죠. 그 자리에다가 도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물경 내과부터 시작해서 8개과가 있고 의사 7명, 8명에다가 약사 1명에 8, 9명 의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의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눈이 파랗고 서양인이고 서양 의술이 뛰어났다고 생각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그리 쫓아갔습니다만 실제로 진료하는 질과 그 양은 자해원이 즉 도립병원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종 황제가 경쟁은 아니었습니다만 서양의학 때 한의학을 잘 관찰하다가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이 망해버리고 한의학 배운 다음에는 일본의 서양 유럽 의술을 도입해가지고 일본 의술대 전주에 두는 서양 의술의 일종의 대결 경쟁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병원도 종합병원이고 도립병원도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주에는 종합병원이 예수병원, 도립병원 둘밖에 없을 때 이제 민간 병원이 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민간 개업은 20년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맨 먼저 전주에 들어와서 개업한 사람은 1921년에 일본 사람이 와서 개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의사 시험을 합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22년, 23년, 25년 해가지고 병원이 개업되고 개인 병원이 개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 병원이 개업됩니다. 근데 그때 개업한 것을 1930년대 말까지 종합해 보면 개인 병원이 14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조선 의사고 4명이 일본 의사입니다. 치과는 8군데가 개업하고 있었는데 일본 의사가 5명이고 조선 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조선 의사 대 일본 의사의 일종의 경쟁이 비슷한 것이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특히 내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방 고유의 치료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의존을 했지만 이 치과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통증과 그다음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치과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쉽게 잘 고치고 그리고 진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반 내과 의사에 비해서 치과 의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1921년에 치과를 개업한 분이 한국 사람으로 임택룡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병원 이름이 임택룡 치과인데 이분은 21년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음영을 날리고 그리고 많은 치료를 내면서 이제 부도 축적이 되죠.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전주의 일종의 명사와 유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1960년대까지도 바로 남문 밑에서 임택룡 치과라고 개업을 하면서 많은 사회사업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 한 사람이 전주에 지식을 보급하고 자기가 솔선해서 사회적 사업을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의사 중에서 예수병원의 서양 의사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도립병원의 의사는 알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일본 사람들이 와 있었고 특히 도립병원 병원 원장은 1911년 개업을 해서 1930년대 40년 말에 이제 해방이 돼서 끝나는데 이 동안에 7, 8명의 병원 원장이 전부 군의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있었냐면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군국주의를 치닫는 바람에 군의관 육성과 양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도립병원 원장을 보면 명단이 전부 군의관이고 의학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7, 8명이 와서 전주 도립병원 원장을 지냈던 사실입니다. 예수병원이 전주에 1890년대 완산동에다가 진료를 시작해가지고 그가 던진 쇼크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즉 조선 정부에게 쇼크를 줬고 그 다음에 일본 통치에게 쇼크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주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 의사에 대한 신뢰를 줬고 거기와 경쟁력이 내지 대결했던 자해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도립병원 그 후에 그것이 발전 진전해가지고 전북대학 의학교육으로 진전돼서 오늘날 전북대학 대학 부속병원이 된 그 병원도 그 치료 성과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의 모든 의료는
예수병원과 자해 의원이 이끌어 왔다고 봐도 별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의대가 1884년 알렌이 만들었던 제중원부터 뿌리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의대가 동시에 개업을 했다고 해서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북의대도 현재 바로 100년의 역사가 1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자해의원으로부터 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매우 빈약한 상태였는데 의과대학이 창설됨으로써 많은 의료 지식과 그다음에 연구 성과가 의과대학에 도입됐고, 그리고 그 의과대학 교수가 바로 대학병원의 진료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 또는 어느 곳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이 아주 훌륭한 대학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주와 평양의 자해원을 만든 최대의 원인은 바로 전주 예수병원이고, 그리고 평양도 일찍이 서양 선교사 의료 선교가 들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같은 평양 예수병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고종 황제의 왕정에서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일본인들도 전주 평양에 대한 의료의 진전과 발전 그리고 치료 효과에 많은 눈길을 주었기 때문에 전주와 평양이 먼저 자해원이 출발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국력 신장하고 의료 신장은 비례를 합니다. 국력이 약한데 의료만 발전할 방법이 없고, 국력이 이만큼 성장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의료 대국이 돼서 관광 의료와 더불어서 외국인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서양 의학이 도입됐을 때 일본들이 유럽에서 의료를 도입해서 경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서양 의료와 일본 의료가 동시에 동반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병원과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선의의 경쟁을 계속 하고, 또한 거듭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의료 선교 그 역사성과 그 다음에 전통성을 비춰봐 가지고 서양 선교사의 유지를 받던 소위 전주의 의료 재생 내지 부활 내지는 르네상스가 있기를 바랍니다.